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이 하루가 멀다 하고 뒤바뀌면서 이 투자 결정을 내리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이 올해 내내 이어지면서 이 투자를 기다리고 있는 대기성 자금이 역대 최고인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제부 전범진 기자 나왔습니다. 전 기자, 먼저 이 대기성 자금이라고 불리는 것들,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부터 좀 알아보죠. 네, 먼저 대기성 자금이라는 것은 금리가 굉장히 낮은 대신 자유롭게 넣고 뺄 수 있는 은행의 저원가성 예금, 증권사 투자자 예탁금, CMA 잔고, 머니마켓 펀드 등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네. 저희가 큰 소비를 할 때 아니면 투자를 할 때 그 앞서서 은행의 입출금 통장 혹은 증권사 CMA 계좌에 자금을 잠시 넣어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기성 자금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으면 시장의 참여자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그리고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자금들을 4월 기준으로 볼 때 은행의 저원가성 예금이 657조 원, 증권사 투자자 예탁금이 59조 원, CMA 잔액이 81조 원, 마지막으로 MMF가 210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000조 원을 넘겼죠. 지금 말씀드린 수치 대부분이 지난달과 이번 달 사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이 어느 때보다 이제 확신을 가지고 좀 투자하긴 어려운 시점인 건 분명한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네, 우선은 가장 큰 원인은 국내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 때문인데요.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올해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물가가 굉장히 빠르게 잡히고 그러면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연준이 3월부터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후 소비자 물가나 고용 동향 등 주요 지표가 나올수록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가 조금씩 후퇴했고 지금은 이제 인하 시점은 3분기 말, 인하 횟수는 2회 정도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조차도 사실 지난달에는 3월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연내 인상이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가 그나마 이번 달 들어서 연준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나오며 다소 완화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대외 변수로 인한 금리의 향방이 오락가락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또 새로운 이슈죠. 부동산 PF 사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경공매가 나올 거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면서 소위 말하는 큰 손들이 좀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진단이 나옵니다. 네, 정 기자, 그래도 언제까지 좀 돈을 놀리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인데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좀 언제쯤 행동에 나서도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주요 시중은행의 PB와 자산관리 전문가들에게 여쭤봤는데요. 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게 투자할 시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연초부터 금리가 언젠가는 내려간다는 사실 자체는 시장 내 합의가 이뤄졌다 보니 채권 시장에 몰린 자금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금리 인하 시점이 갈수록 뒤로 밀리면서 이 자금이 대부분 아직도 채권 시장에서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네.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그래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지만 환율이 워낙에 높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칫 지금 신규 투자에 진입했다가는 환손실에 노출되기 쉬운 상황입니다. 이런 맥락이 있다 보니 확실한 시장의 시그널이 나오는, 그러니까 연내 인하 여부를 확정적으로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9월까지는 주식이나 채권 등 전통 금융 자산에 과감하게 들어가는 것은 조금 주의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9월까지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주식이나 채권 말고 이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다른 자산은 무엇이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은 주식시장 쪽에서 활발하게 움직임을 가져가기 어려운 시기다 보니 이제 원자재나 단기 채권 등 조금은 창의적인 투자 자산 쪽에 관심을 가져야 할 타이밍이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네. 실제로 시장이 불안할 때 언제나 각광받는 자산인 금 같은 경우 원자재 선물 시장에서 2,400달러를 넘었고 은도, 현물과 선물 모두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강세입니다. 금리 전망이 오락가락하는 것에 비해 원자재의 최대 수요처인 중국이 경기 반등 기대감이 큰 상황이라 은과 구리, 금 등에 투자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관련 소식 말고 현 시점에서 이 투자자들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좀 참고해야 할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우선 요즘 은행 자산관리부서에서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장안의 화제인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네. 아직 정치권에서는 시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예정대로 금투세가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한다면은 이자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던 기존과 달리 채권 투자의 경우 자본 차익과 이자 차익에도 최대 27.5%의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네. 그래서 자산 배분 전략상 채권을 포트폴리오에 꼭 가져가야 한다고 하면 내년에 만기되는 채권을 매도하고 올해 만기되는 단기채로 리밸런싱하거나 아니면 아예 잔존 만기가 긴 장기채로 교체하는 등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기라는 조언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전범진 기자였습니다.